1강 영어 독해 1강의 7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목표. 그 레플리케이션은 반복이란 뜻인데 그 표에 나와 뒤에 내용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반복 실험이란 뜻입니다. 반복 실험의 주요 목표는 정도를 결정하는 거야. 어떤 정도를 결정하냐면 관찰된 그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될 수 있는지 여러 테스트를 가로지르면서, 그러니까 연구의 가설에 의해서 실행된 많은 테스트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어느 수준까지 이 관계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반복 실험의 목적이래요.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연구 가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할 거고, 그리고 그 실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실험을 수행을 할 거야. 그러면 결과값, 관찰된 관계라는 게 나올 텐데 이 관찰된 관계가 연구 가설에 들어맞는 것이라면 이 실험은 성공적인 실험이죠. 그런데 같은 실험을 처음 했을 때는 관찰된 관계가 나왔는데 두 번째 했을 때는 어떨까? 세 번째, 네 번째 했을 때는 어떨까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관찰된 관계가 여러 번의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모두 적용된다면 일반화의 정도가 강화되는 거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실험을 한 번 했을 때보다는 실험을 여러 번 하고 그 여러 번의 실험에서 똑같이 관찰된 관계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연구 가설을 더 믿을만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일반화가 되느냐는 거야. 모든 거에서 일반화가 되면은 너무나 좋겠죠. 너무나 이상적이겠죠. 그게 뭐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게 바로 반복 실험의 주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관찰된 릴레이션십이 어쨌든 그 리서치 하이포테시스, 그 연구의 가설에 의해서 나오는 실행된 다양한 테스트들을 다 아우르면서 일반화가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 이걸 알아내는 게 반복 실험의 목적이래요. 이 정도면 이해되셨겠죠? 조금 옛날 스타일의 사고방식이긴 하지만 만약에 한 9999999억 번 실험 설계 후 수행을 했는데 같은 관찰된 관계가 99999억 번 나왔어. 그러면 이 연구 가설은 얼마나 믿을만 할까요? 그리고 이 연구 가설이 일반화되는 그 정도는 얼마나 강력한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반복 실험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복 실험의 목표는 가설에 결국은 일반화 정도를 알아내는 게 목적인 거야. 자, 그럼 여기 이 부분 리커버를 좀 시켜드리면 일반화가 된다. 뒤에 거 안 쓸게요. 그냥 대충 이 정도 있었겠지. 그랬는데 겹치네.
이렇게 되네. 요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가능하시겠죠? 하지만 그 실험의 어떤 결과물, 발견물이 일반화가 되지 않아. 일반화가 안 됐어. 한 2, 3번에서 틀렸어. 일반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것이 흥미롭지가 않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래요. 요거도 구조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S, V, O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디다 쓸 데가 없냐? Just because 부분 부정을 하는 건데 단지 finding이 generalize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not interesting 하거나 not important 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부사절이던 이 just because를 s로 만들고 단지 이것 때문만이 곧바로 이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갖고 얘를 O로 만드는 거지. 그리고 does not mean이 추가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because는 명사절에 안 쓰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의미 관계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문장을요. does not mean을 빼고요. 지금 제가 써놓은 이 문장 여기 콤마는 반드시 찍으셔야죠.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같은 내용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it은 finding이겠죠. 그러니까 일반화 안 돼. 그러면 그 실험이 가치가 없냐? 의미 없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또 다른 거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 정말로 과학은 진행하는 거야. 나아가는 거야. 뭘 발견함으로써? 제한 조건, 한계 조건을 발견함으로써 나아가는 거야. 이전에 입증되었던 관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전에 존재하던, 이전에 확립되었던 어떤 이론이나 가설들에 대한 그걸 틀리게 만드는 한계 조건들을 발견함으로써도 나아가. 참을 밝히면서도 나아가지만 거짓인 걸 드러냄으로써도 그걸 제거하고 수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그러면 일반화가 안 된 애들도 충분히 과학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은 어떤 제약 조건을 발견함으로써 진행된다. 어떤 관계가 홀드, 꽉 잡고 있어요. 유지된다는 얘기죠.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한테 다 유지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는 분명히 없어. 거의 없다는 거는 퓨 덕분에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없으면 당연히 틀리고요. 과학 이론은 수정돼 시간이 흐르면서 모함에 따라 더 많은 정보, 그 과학 이론의 리미트에 대한 제약 조건에 대한 과학 이론이죠. 더 많은 정보가 발견됨에 따라서 수정돼. 그렇다면 일반화가 안 되는 실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약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과학 이론의 수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 어떤 연구에서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 근데 그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은 어떤 폭력적 자료에 대한 노출이 공격성에 갖는 효과를 탐구하는 그런 연구 조사였어. 폭력적 자료를 보면 사람이 공격적이 되나? 이런 거. 그것은 분명히 관계가 있어. 이 팩트와. 어떤 팩트? 잘 알려져 있대. 진주어. 폭력적인 걸 시청하는 것이 뭘 증가시켜? 평균적으로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does not happen for all people. 모든 사람한테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어. 이게 중요한 팩트야.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일반화의 제약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거 관계사 아니죠? 위치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컨스턴트 G잖아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세요. 헤드가 이거라서 그러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예시를 드는 거예요. 어떤 폭력적 자료와 공격성 사이에 나름대로의 상관성이 있나 봐. 많이 보면 사람이 좀 공격성이 되나 봐.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흥미로운 부분이래요. 그럴 거면 다 그러지 왜 모두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엄청 중요하대. 진주어. 참가자 반복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대. 뭐 하기 위해서? 목적.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고 또 people 쓰기 싫으니까 안 쓴 거야. 귀찮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안 그런지, 영향을 안 받는지. 뭐에? 폭력 자료에 대한 노출에. 왜냐면 그거를 알아내야 맞으면 왜 맞고 틀리면 왜 틀린지 도대체 그 조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영향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하려고 반복 실험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과학 발전이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굳이 뭐 병렬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가죠. which people will and which will not be influenced. 뭐 어쩌고저쩌고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뭐 제목을 적으라 라고 하면은 반복 실험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에서 하냐? 어떤 과학적 이론의 한계를 발견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뭐만큼이나? 일반화에서 만큼이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